자, 이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권, 참 집권 여당의 지금 모습도 경제가 비상인 상황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데요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또 정치권도 보면 말이죠. 또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했다 아니다. 다시 조사했더니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 2년 전은 월북, 2년이 지나고 나서는 월북이 아니다. 지금 이런 거 갖고 또 정치권의 공방이 오고 가고 있고요. 따라서 기자들도 당연히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한 질문을 던졌지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말고도 필요하다면 청와대에서 지난 전임 정부의 공개를 거부했던 자료들이 공개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게 있으면은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지 좀 문제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친색깔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의 경과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이 사건이 2년 전 2020년 9월에 있었죠. 9월 21일에 공무원 이 씨가 어업 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이 됐고 9월 29일에 군 당국 첩보를 근거로 해서, 물론 그 전에 저거는 상당히 날짜가 지나고 나서인데 말이죠. 9월 24일에 국회 국방위원회가 비공개로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른바 감청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저러해서 월북으로 판단을 내렸다는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9월 29일에 또 공식적으로 저런 의견을 밝힌 거고요. 해경이 아마 또 저때 발표했을 겁니다. 그런데 1년 9개월, 2년이 지나서 피격 공무원 월북 의도 인정할 근거를 못 찾았다고 해경과 국방부가 당시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국민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0년 9월에 나온 거는 중간 수사 결과고 이번에 나온 거는 최종 수사 결과여서 일단은 이게 불가역적인 거겠죠. 그 당시에는 중간 수사 결과고 이번에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문재인 정부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말이죠. 자,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북한에 뭔가 당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상 지으려고 하는, 이건 또 하나의 신냉전, 신북풍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지금의 여당 의원들, 당시의 야당 의원들도 이 비공개 보고를 다 받으면서 보고를 받아봤더니 이거 다 월북 맞네 해놓고서 이제 와서 그 결과를 뒤집도록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첩보기관들이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왔는데 그러면 그걸 무시합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첩보부가 여러 다양한 정보기관에서 취합한 내용을 공개합니까? 이 첩보 내용은 당시에 국회 국방위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열람했습니다. 다 봤습니다. 당시에 지금 여당 의원들도 다 보고 월북이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을 정쟁의 내용으로 만듭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어요. 조금 전에 2020년 9월 29일로 얘기하면서 제가 9월 24일에 국방위원회 비공개 보고가 있었다. 당시 국방위원회가 열렸고요. 공개회의에서 의원들과 장관 사이에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욱 국방부 장관이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조금 있다가 비공개 회의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가 참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 당시 야당의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던 한기호 의원, 조금 전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지금의 여당 의원도 월북 맞네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기호 의원이 그 당시 했던 말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그날 21일 날 물때는 08시에 최고 정점에 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8시가 지나면 물의 흐름 자체가 조류가 북쪽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북쪽으로 바뀐 그 시간대에 이 사람이 없어진 것으로 봐서 월북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구명조끼를 입었습니다. 26도라도 35시간 이상 물에 있으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로 튜브 정도는 탔기 때문에 사망하지 않은 거 아니냐. 따라서 물때, 그다음에 구명의 입은 것, 그리고 튜브까지 준비된 것, 이렇게 봤을 때 의도적으로 봅니다. 자, 한기호 의원이 분명히 의도적으로 보인다, 월북으로 보인다고 당시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아마 겨냥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지금의 여당 의원들도 월북 맞네 해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다른 결과, 근거도 없이 월북이 아니다라고 그 결과를 뒤집었느냐 비판하고 있는데 말이죠. 김정대 의원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근데 한기호 의원께서 저 당시에 저 했던 발언이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나 군 당국이 보고한 자료를 근거로 했다면 저 발언도 온당히 옳다고만은 볼 수 없죠. 네. 왜냐하면 1차 정보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고하는 것은 얼마든지 다시 재가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그 해경이 이번에 번복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또 인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원 데이터를 보자. 자료를 다 공개하라. 그래서 그렇게 떳떳하고 정당하다면은 공개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 규명을 하자.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기호 의원께서 저때 과연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저런 발언을 했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저 때도 그 하태경 그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은 나는 그런 걸 직접 본 적이 첩보 소위 말해 SI죠. 그래서 나는 첩보 정보를 직접 들은 바, 본 바가 없다. 나는 보고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보고받은 걸 듣고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 말이죠. 2020년 9월 24일 날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려서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던 한기호 의원이 조금 전에 저 내용처럼 쭉 또 설명을 해요. 쭉 설명을 해서 뭐 의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전에 앉아서 얘기한 걸로 봐서는 또 화상 회의 같기도 하고 의원총회는 보통 나가서 이야기를 할 텐데 말이죠. 어쨌든 제가 국민의힘 의원총회 9월 24일 1시, 오후 1시가 조금 넘어서 올라온 그 당시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잠시만요. 원내대책회의 같아요. 조금 전에 이 내용 똑같이 있네요. 물 흐름이 흐름 자체가 북쪽으로 바뀐다. 북쪽으로 바뀐 그 시간대에 없어진 걸로 봐서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까지 이런 상황이기에 국방위를 오후에 개의하려 하나 위원장과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최소한 우리 당 의원만이라도 간담회 형태로 해서 국방부 불러 보고받으려 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 같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기호 의원이 말한 본인이 의도적으로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갔을 거라는 게 국방부의 입장입니까? 간사 한기호 의원의 입장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의 입장입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주호영 의원이 국방부는 일단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진상은 더 파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한기호 의원이 네, 가족들은 지금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 화면만 뚝 떼서 보면 한기호 의원도 월북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또 생각이 되는데 그다음에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질문과 대답을 보면 국방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한기호 의원이 이야기했다라고 또 그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황에 따른 어떤 이제 판단을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증거를 가지고서 지금 판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조금씩 변경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판단이 좀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기호 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의원총회가 그때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네네네. 아마 모여서 하지 않고 화상으로 하신 네. 모양인데 이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맥락을 봤을 때는 아무튼 국방부가 보고한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이 다시 한번 설명하는 자리였지 않았나 싶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민주당에서 그러면 우리가 좀 자료를 더 공개를 하자. 다만 네. 이제 대통령 안보실에 그때 이제 그 보고된 자료는 어차피 처음 기초 자료는 해경과 국방부가 만들었을 것이고 그 해경과 국방부가 만들어 놓은 자료가 결국은 국회에도 보고가 되었으니 그때 당시 국회에 보고되었던 자료들은
충분히 우리가 더 공개해서 지금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기호 의원이 말씀한 그 국방부의 그 보고의 근거 자료는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 보고됐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보고를 했을 테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국회에 제출된 자료라도 빠르게 좀 확인을 하는 것이 지금의 논란을 좀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지금의 여당 의원들 월북 만내해놓고서 또 다 보고 받았다. 첩보도 봤다. 뭐 이런 첩보를 정리한 문건도 봤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더니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당시 아마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는데 말이죠. 하태경 의원이 당시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들이 첩보 내용을 열람하고 월북 맞다고 한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여야 의원들이 첩보 내용 열람한 사실이 없고 국방장관과 국정원장의 보고를 들었을 뿐이다라고 했더니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당시 국방위원 정보위원들이 어떤 자료를 열람했고 열람한 다음에 어떻게 수거해 갔는지 내가 다 들었는데 그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뭐 그분의 자유이긴 하지만 동료 의원들은 다 봤는데 왜 자기만 안 봤을까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9월 24일 한겨우 의원이 국방부의 입장입니다라고 추가로 설명한 조금 전에 발언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9월 24일 당일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비공개 보고가 있기 전에 국방장관과 여당, 야당 의원들의 질문과 대답이 있었는데요. 이 월북과 관련한 질문에는 어떤 답변들이 나왔는지를 일단 한번 봐야겠습니다.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한번 볼까요? 월북 의사 얘기는 북한 주장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관측된 팩트에 의한 월북이다고 단정 짓는 겁니까? 하지만 구명조끼를 이 선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데 이 사람이 입고 있었다. 부유물을 이제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그 월북 의사가 있었던 걸로 보여진다는 이제 정보를 종합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의 가정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표류대가 갔었다. 이래 갔었을 때 북으로 갔다면 살기 위해서라도 그냥 월북 의사를 이렇게 밝힐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현재 저희들 정보 분석 현재까지 저희가 내린 결론은 월북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북했다거나 사살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체 이런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간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국방위원들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 정보에 접근을 하고 또 어느 선까지만 하게 해주고 우리 군에서도 아주 세세한 내용은 보고를 안 해주잖아요. 이건 정말 우리 군을 스스로 저는 자유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일이 저희들이 국민께 정확한 내용을 혼란스럽지 않게 뭐 소상하게 보고드리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조금 뭐 상황이 안 좋게 이제 변화가 되었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사 기밀이나 특히 이런 취득 경로에 대해서 목이 칼이 들어와도 이건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또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월북과 관련한 당시 2020년 9월 24일에 국방위의 질문과 답변 들어보셨는데요. 그 다음 달에 국방위원회가 또 열립니다. 하태경 의원이 그때 월북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그 자료에 있었느냐라고 하태경 의원이 10월 8일에 2020년 10월 8일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라고 대답하는 장면 한번 볼까요? 월북이라는 단어는 있었어요? 지금 월북을 의미하는 저희들 SI 정보에 관련된 것들인데 뭐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단어는 없었지만 정황이 있었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는 겁니까? 단어는 있었습니다. 자, 월북이라는 단어는 있었다라고 당시에 합참이 얘기를 하죠. 지난주에 이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무엇이 진실인가 고민하기 시작할 즈음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하태경 의원과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요. 하태경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당시 이제 감청 그 내용 전체를 여야가 합의해서 열람할 수가 있는데 이제 민주당이 합의해주면 당시 뭐 합의가 안 됐고 우리가 못 들었는데 아마 감청 내용을 전체 다 듣게 되면 단정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육성도 아니거든요. 그게 북한 군인들끼리 한 건데 그 내용 중에서 아마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그 내용을 보면 월북이 아니라고 볼 만한 내용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는 월북 프레임에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근거들만 뽑아가지고 불리한 근거들은 전부 다 덮고 은폐하고 이렇게 공개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이야기는 당시에 근데 하태경 의원 조금 전에 우상호 비대위원장 얘기에 국방위 정보위원들이 첩보 내용 열람한 뒤 월북 맞다고 하는 우상호 의원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첩보 내용 열람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뭔가 열람했다라고 한 표현을 썼어요. 지금 그렇죠? 조금 전에 저 내용 보면 우상호 비대위원장에 준해서 그거는 첩보를 열람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내용 전체를 여야가 합의해서 열람할 수가 있었다라고 또 지금 돼 있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월북이라고 한 이야기는 북한 군인들 사이에서 오고 간 이야기지 우리가 피살된 공무원의 육성을 직접 확인한 게 아니다. 그래서 월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내용도 있었을 것을 추정한다. 하태경 의원의 이야기도 좀 더 좀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략하게 네. 한번 두 분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도 뭐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전체적인 자료를 보지 않고 아마 이제 부분적으로만 뭐 열람을 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의심이 계속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태경 의원도 전체를 보면 좀 더 맥락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진상 규명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저 자료를 뭐 언론에 다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이제 언론의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이제 국방이나 정부위에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에게 열람하는 그런 제한적인 형태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하태경 의원 말씀하신 대로 야당 의원들이 동의해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오늘 지금 야당 의원들이 동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번 그 내용들이 추진되면 진상규명이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든 해경이든 이미 이제 정보기관에서 어느 정도 보고를 했다라는 내용 자체를 지금 계속 의심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럼 과연 이제 국가의 어떤 그 기관의 행정에 대한 부분까지 다 일일이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모든 그 자료를 기초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최소한 우리가 정부 내에 서로 좀 신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그런 정쟁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약간 의도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빠르게 좀 국회에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정일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번 사건 보면서 적어도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죽음의 또 원인이 월북자라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낙인, 딱지가 붙어서 그런 가족들에게 천추의 한을 줘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국가기관하고 연결이 됐고 충분한 의심의 소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정쟁, 색깔론 이런 단어로 우리가 지금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게 아니라 떳떳하게 공개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공개가 이게 첩보 뭐 SI라고 그러죠. 이런 그런 그 특수 정보 때문에 어렵다면 충분히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저는 열람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건이 났을 때 8일 뒤에 그 해경이 발표를 중간 1차 브리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대로 월북이라는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5일 뒤에는 월북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원래 발표해야 될 사람은 인천 그 경찰서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월북에 대해서 자기는 정말 주장할 만큼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5일 뒤에 그 본청에서 그 국장이 주장을 하고 이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밝혀서 지금 현재로는 청와대의 그 민정실에서 그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지침을 전달했다. 월북의 방점을 찍어달라. 지금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고 있으면 이 의혹을 풀려 그러면은 정확하게 자료를 보면서 저는 풀면은 충분히 풀려진다고 보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는 정쟁의 도구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대통령 기록물 열람 동의할 생각 없는데 라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여당이 요구한다면 정보 공개에 기꺼이 응해드리겠다. 당시 아마 국방부와 정보원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보고한 자료들 국가안보의 해악을 여당이 감수한다면 공개하자라고 민주당이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동의한다면 기꺼이 정보 공개에 찬성하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이 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